퇴직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어요. 출근 안 하니까 교통비도 안 들고 점심값도 없고 옷도 안 사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출은 줄기는커녕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저희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63세 김정희 씨 부부의 고백은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지출이라는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은퇴 후엔 이 고정지출이 삶의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퇴직 전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니 그나마 감당되던 지출이 소득이 뚝 끊긴 순간엔 위협으로 다가오죠.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고정지출입니다.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각종 구독료, 심지어 반려동물의 병원비까지. 이런 항목들을 가만히 모아보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그 합은 놀랍도록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고정지출이 대부분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고정지출이 위험한 이유 3가지. 퇴직 후엔 소득이 줄거나 사라지는데도 고정지출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가 인상과 함께 지출도 상승하는데 조정이 어렵다. 심리적 허들 때문에 줄이는 결정을 미루거나 외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활비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 월세 70, 관리비 30, 통신비 20 아무리 아껴도 200만원 깨집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은퇴 후 홀로 생활 중인 68세 이종남 씨. 남편과 사별 후 국민연금 78만원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만 계산해도 이렇습니다. 원룸 월세 70만원, 관리비 30만원 난방 포함, 휴대폰 인터넷 20만원, 보험료 15만원, 건강보조식품 및 병원비 25만원, 반려묘 용품 및 병원비 20만원, 총합 180만원, TV도 없고 외식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도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180이에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매달 적자가 나서 3년 전에 들었던 적금 깨서 지금은 그 돈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이 씨는 이제 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외곽으로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고정 지출이 연금보다 큰 현실. 많은 독거 노인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사례 2. 60대 부부 대출이자와 보험료로 120만원 증발. 서울 외곽에 사는 64세 부부 정 씨와 박 씨 부부는 자녀 교육에 올인한 전형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결혼한 자녀 2명에게 각각 전세금 보태주고 본인은 전세살이 중인데도 아직도 대출이 1억 넘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자만 월 55만원. 여기에 부부 합산 보험료가 65만원. 이 둘만 해도 매달 120만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둘이서 이래저래 250 정도 쓰는데 딱히 낭비하는 것도 없어요. 병원 가는 것도 줄이고 옷도 안 사요. 그런데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요. 집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할 텐데. 이들 부부는 최근 주택연금과 반전세 전환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60대 중반에 들어선 이들에게 재설계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모든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례 3. 구독 서비스와 자동이체, 통장을 좀먹고 있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성북구에 사는 62세 최 모 씨는 은퇴 후에도 스마트한 삶을 지향하며 구독 서비스를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총 4만원, 음악 스트리밍 1.5만원, 영어 공부 앱, 책 정기 배송 서비스 약 6만원, 보험 3건 38만원, 통신 IPTV 24만원. 이게 다 합쳐보니까 70만원이 넘더라고요. 구독 서비스야 취미생활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한두 개씩 정리하니까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를 위한다고 쓰던 소비가 당연한 지출로 굳어졌던 거예요. 최 씨는 최근 모든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동네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빌려 읽는 생활로 전환했습니다. 생활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통장엔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노후 고정 지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정기 점검은 필수입니다.
매년 한 번씩 고정 지출 내역을 점검하세요. 보험, 통신, 구독 서비스 중 과연 지금도 필요한가? 를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203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집과 대출을 먼저 정리하세요. 은퇴 전 가장 큰 고정 지출은 주거비입니다. 연금이 적다면 전세, 반전세, 주택연금 등으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잘한 소비의 합계를 경계하세요. 커피, 택배, 앱 구독 모두 작지만 쌓이면 큽니다. 나를 위한 소비라는 명목 아래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노후 파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고정 지출은 은퇴 후 삶을 갉아먹는 조용한 뿌리썩음입니다. 가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땐 대부분 갑작스런 큰 소비 때문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고정 비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엔 소득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고정 지출을 다이어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통장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보세요.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정 지출 200만 원, 방심하면 노후가 무너진다.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말하는 생활비 관리의 핵심 포인트. 한국의 60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습니다. 특히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퇴직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지출이 줄어들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고정 지출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의료비, 주거비, 보험료 등은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정 지출이 은퇴자,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자의 고정 지출, 생각보다 많고 줄이기 어렵다. 고정 지출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IPTV, 보험료, 건강, 실손, 암, 사망, 연금보험 등, 구독 서비스, OTT, 음악, 책, 학습 앱 등, 병원비 및 약값, 정기적인 진료나 약 복용, 자녀 지원금,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생활비 보조. 고정 지출의 무서운 점은 눈에 익숙해져 감각이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당연한 지출로 여기고 구조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제 사례로 본 고정 지출의 위험성. 사례 1. 서울 독거 여성의 생활비 월 180만 원 줄일 수가 없습니다. 63세 김모 씨는 서울 외곽에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 7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20만 원, 병원비와 반려묘 관련 지출까지 합치면 매달 약 18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8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약 100만 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합니다. 전문가 해설. 김 씨처럼 단독 거주자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며 가족 부양이 끝난 후에도 반려동물이나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고정비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사례 2. 은퇴 부부의 보험료와 이자, 고정비만 120만 원. 서울에 사는 64세 부부는 전세금 보태주느라 아직도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부부 합산 65만 원. 이 두 항목만으로 고정 지출 120만 원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과 소액 임대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매달 자녀 결혼식, 조의금 등 예외적 지출이 더해지면 잔고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문가 해설. 보험은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보장 중심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는 오히려 가계를 압박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사례 3. 구독 서비스 8만 원, 커피값 20만 원. 은퇴한 후 나를 위한 소비를 하겠다며 각종 구독 서비스를 유지한 최모 씨. 넷플릭스, 유튜브, 음악 앱, 전자책, 정기 배송까지 월 8만 원 이상을 구독료로 지출 중이었고 카페 외출이 잦아지며 커피값만도 월 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은퇴 1년 차에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비 구조를 점검했고 불필요한 지출 정리 후 한 달에 약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해설. 심리적 만족을 위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은 되도록 무료 자원 도서관, 지역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정기적인 지출 점검표 만들기. 매년 1회 이상 자동이체 항목 점검표를 만들어 확인하세요. 통신비, 보험, 구독료 등은 특히 점검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주거비 재구성. 자가가 없다면 주택연금, 전세금 일부 환급 등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동거, 지방 이전, 실버타운 등 비용 최적화 대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구독 서비스 보험 정리. OTT, 음악, 앱 등 소액 반복 지출은 합산 시 큰 금액이 됩니다. 보험은 60대 이후엔 실손보험과 진단금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이후의 재무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쓸데없는 지출이 아닌 줄일 수 없는 지출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식, 쇼핑 같은 눈에 보이는 소비를 문제 삼지만 정작 위험한 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건 노후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통장을 열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유 있는 노후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은퇴 설계 전문가, 상담 혹은 지역 금융복지센터의 무료 재무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